안녕하세요. 소리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감사의 힘입니다. 데보라 노빌, 김용남 옮김,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2008년 초판 1세를 시작으로 2010년 12세까지 발행된 책입니다. 그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감사를 주고받는 짧은 순간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만들어주며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준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유익하게 쓰이는 감사에 대한 조사 결과와 기적을 맞이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는 자신에게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선물이 된다고 합니다. 불행한 하루는 불평 가득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능한 멀리하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들이 말하는 감사의 힘을 믿을 수 없었다. 뻔한 이야기지 뭐. 하지만 어느새 그 힘의 과학적 근거를 취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언어와 피부는 다를지라도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부모들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말의 순서가 똑같다는 사실이다.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가르치는 말이 고맙습니다 였던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쫓고 있지만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모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할수록 행복해진다고 주장한다. 위대한 성공도 이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삶의 많은 것이 바뀐다고 애써 칼로리를 소모할 필요도 없고 극적인 위험도 없으며 고통도 없다고 한다. 그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만 달리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한다. 믿기 힘든 얘기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힘이 바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고마워요. 사랑해요보다 고귀한 말, 그것은 바로 고마워요이다. 더 늦기 전에 그 사람에게 말해보자. 그리고 다음은 부정적인 삶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권하고 있는 감사 노트 사용법입니다. 노트를 펴고 필기구를 준비한 다음 오늘 하루 일어난 일을 3가지만 추려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가운데 내가 감사할 일을 하나 결정해서 노트에 메모하는 것이죠.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소설을 창작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무엇이든 나를 기분 좋게 만든 일을 적으면 돼요. 그녀는 매일 잠깐의 시간을 내어 노트를 정리했다. 그녀를 웃게 만든 것,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일상의 다양한 일이 노트에 기록되었다. 오늘 행복했던 일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일이 무엇일지 상상해보고 적었다. 처음에는 통장을 찾아내어 저축액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나중에는 수리되어 집으로 돌아올 낡은 차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흐뭇해졌다. 감사를 느낀 상황이나 사건을 적은 후에는 그 일들이 왜 자신의 인생에서 좋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적으면 된다. 간략한 메모를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쓸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하루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는지 떠올리고 그 내용까지 덧붙이는 것이죠. 퇴근길에 경찰이 교통위반 딱지를 끊으려다 그만두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틀림없이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운전할 때 더 조심하게 되겠죠. 감사하는 마음 덕분에 당신은 더욱 안전해지는 셈이에요. 샌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이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감사 노트를 쓰는 것과 윗몸 일으키기 50회 및 팔굽혀펴기 25회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말이다. 대부분 노트와 펜을 선택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 노트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꽤 힘든 일이다. 감사 노트는 한두 번 작성하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주지 않는다. 처음 며칠은 재미있었어요. 한 달 정도는 할만했고요. 그러다가 며칠 빼먹었죠. 지겨워지더군요. 결국에는 다시 시작했지만 그걸 지속하는 게 끔찍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죠. 전문가들은 감사노트의 이점을 크게 두 가지로 꼽는다. 첫째는 오늘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잘된 일을 통해 자신을 격려할 수 있고 잘못된 일을 통해 반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둘째로는 지나간 과거,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할 걸 등의 후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에 대해 긍정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가장 불행할 때는 바로 과거의 잘못에 집착해 그것을 수시로 떠올리고 스스로 마음에 채찍질을 가하는 그때다. 감사노트는 지나간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감사노트는 마음의 안전 가이드다. 샌디 셔먼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노트를 통해 마음을 안전지역으로 이끄는 데 성공했으며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 이상 적는 습관을 들인다면 과거의 불행한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도 학습이다. 척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2번째 기회를 얻으려고 줄곧 노력해왔다. 왜냐하면 그에게 첫 번째 기회는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척은 태어나면서부터 척추에 문제가 있었다. 의사는 척의 어머니에게 20살까지 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덤스 여사는 의사에게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절 모르시는군요. 두고 보세요. 척은 평생 큰 바퀴 2개와 작은 바퀴 2개의 의지에 살아왔고 이제 51살이 되었다. 제 휠체어는 별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안경과 같은 것이죠. 애덤스 여사는 어린 시절의 척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얘야, 기죽을 필요 없단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루즈벨트도 휠체어에 앉아서 전쟁을 지휘했단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지. 척의 부모는 아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그 결과 척은 휠체어를 타고서 뉴욕주 롱아일랜드 매티튜크 학교를 다니게 된 최초의 학생이 되었다. 연극 시간에 왕 역할은 항상 제가 맡았어요. 제 휠체어가 멋진 왕자처럼 보였거든요. 척의 어린 시절이 늘 활기에 넘쳤던 건 아니다. 병원에 자주 갔어요.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의사가 될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마치 제 몸이 역사 교과서에 실린 사례라도 되는 양 구경하곤 했죠. 척은 후에 재활치료센터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곳을 둘러본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끝장이라도 난 것처럼 삶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꿈이라곤 없는 사람들 같았죠. 그곳에서의 체험은 척으로 하여금 뭔가 더를 갈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뭔가 더. 이 단어는 척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이다. 내 주변에서 감사할 일들을 헤아려 보렴. 하나를 찾아내고 나서 또 찾아보렴. 뭔가 더 분명히 있을 거야. 척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감사하는 연습을 받았다고 털어놓는다. 척에게 있어 감사 연습은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학습이자 생활이었다. 그렇게 40년이 넘도록 감사하기를 연습했으며 감사의 힘은 삶의 추진력이 되었다. 척이 감사 연습을 통해 이뤄낸 성과를 살펴보자. 대학교 휠체어 농구팀 주장, 지역신문 기자, 케이블 스포츠쇼 프로듀서, 금융회사 영업부장, 대형 매점 사장, 2딸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물론 척은 이 가운데 마지막 사항을 가장 의미있는 성취로 꼽는다. 저에게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열정이지요. 휠체어에 앉아서 세상을 보건
일어서서 세상을 보곤 그것이 제가 가진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지요. 나는 척이 롱아일랜드 주에서 대형 매장을 운영하면서 조직력 있게 회사를 꾸려나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 휠체어에 앉아 직원들을 지휘하는 그에게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척은 한 번도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멋진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넘치는 힘과 열정이 있죠.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답니다. 그의 부모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에게 수시로 이렇게 강조했다. 척, 잘 들어두렴.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만 보면서 신세를 한탄한단다. 반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충분히 만족해하며 감사를 느끼지. 너는 어느 쪽인지 수시로 생각해 보려무나. 감사하는 마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다. 지혜의 전수 과정인 셈이다. 지금 우리가 감사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 하나다. 하나는 그것을 일깨워줄 부모님이나 은사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다. 또 다른 하나는 숱하게 듣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경우다. 대부분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감사하기를 실천한 사람들은 특별한 자신만의 목표를 성취했을 뿐 아니라 행복한 삶을 만끽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남다른 그들만의 비법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남과 다른 점은 감사의 힘을 깨달았다는 것 뿐이다. 아울러 그들은 그 비밀을 애써 감추지도 않는다.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녀서 신물이 날 정도다. 오프라 윈프리를 보자 그녀는 걸핏하면 우리 주변에는 감사해야 할 일이 아주 많으며 그것들을 매일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잡지 포브스의 조사에 의하면 그녀의 자산은 14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는 그 재산을 갖기 훨씬 전, 그러니까 불우했던 어린 시절부터 감사할 일을 찾아내는 습관을 들였다고 한다. 다시 척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척은 시련이 감사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자신이 그것을 증명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자신이 타고 있는 휠체어 바퀴는 인생이라는 도로에서 자갈밭을 지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해내고 새롭게 성취할 목표를 재점검한다. 척은 새로 만나는 역경이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는 뭔가 더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면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척의 주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기회를 놓치더라도 세 번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감사의 힘은 그것을 가능케 한다. 감사는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다. 지혜의 전수 과정이다. 전문가들은 감사 연습에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 감사를 표시한다면 감사의 힘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감정이지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 뭔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감사의 힘에 실망을 느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켄터키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연구팀은 실험 참여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후 그들에게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들려주었다. 편하게 들으면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곡이다. 한 그룹에게 그 곡을 들으면서 기분을 돋워보라는 주문을 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음악에 대한 감상을 적어보라고 요구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게는 아무런 요구 없이 음악을 감상하라고 주문했다. 세 그룹 중 어떤 사람들이 음악을 제대로 즐겼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음악을 들으며 행복감을 느낀 사람들은 세 번째 그룹이었다.
의도를 가진 감정은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행복한 느낌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감사의 힘이 만능은 아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감사의 힘이 일상에서의 걱정거리나 당혹스러운 일에 대한 면역력을 갖도록 해주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에서 고통이나 불쾌감을 덜 느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화를 안 내거나 슬퍼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건 아니란 얘기다. 전문가들이 발견한 차이점은 다만 고통스럽고 불쾌한 일들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감사 습관으로 개발해온 능력을 통해서 나쁜 일들을 조금 더 빨리 극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심리학자들은 그들은 고난과 슬픔을 겪을 때마다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해 신경을 집중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아내는 동시에 스스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기억이나 사실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압도적인 규모로 유명하다. 폭포를 둘러보는 사람들마다 그 장엄함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하지만 이 폭포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겨우 440만 킬로와트에 불과하다. 폭포의 규모에 비하면 대단히 초라한 숫자다. 하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이 모여 하류에 이르면 양상이 달라진다. 그 물의 양은 무려 17억 가구가 불을 환히 밝힐 수 있는 엄청난 수력 자원으로 둔갑한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좋은 일들을 찾아내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모으는 시초가 된다. 매일매일 모으는 그 힘들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말이다. 감사라는 주사를 매일 그러지 말자. 시련이라는 병마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거리의 철학자 에릭 호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리고 찰스 디킨스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축복을 생각하라. 과거의 불행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